네. 자, 이제 3교시 시작할게요. 자, 파이팅을 해야 돼요. 우리 파이팅. 자리도 다 재조정했고, 왠지 오늘,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일 잘해요.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용어의 활용 들어갈게요. 자, 용어는 아까 얘기했죠. 뭐다? 동사, 형용사밖에 없다. 왜? 걔네들만 활용을 한다. 그쵸? 꼬랑지가 바뀌는 애는 동사, 형용사예요. 하나 더 뭐? 서술격 조사이다. 요 세 마리만 가변어 형태에 따르면 꼬랑지가 바뀐다. 활용을 한다. 무제한 엄청 나오니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의 활용을 배워야 돼요. 그럼 용어의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 아까 살짝 짚었지만 말의 근간, 말의 꼬랑지,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교재에 9페이지를 보면 정의가 있어요. 어간과 어미.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어간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그렇죠? 어미는 선 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먼저 선자 서서 선 어말어미예요. 선 어말어미. 구별을 할게요. 용언. 너무 어려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먹었다. 밥을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어간과 어미는 뭐냐? 어간은 안 바뀌는 애, 어미는 바뀌는 애죠. 먹다, 먹었고, 먹어서 먹만 어간인 거예요. 그쵸? 이 뒤에는 어미예요. 어미. 근데 어미가 어말어미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애는 선 어말어미예요. 그러면 어간은 하나 있어요. 어간 얘 한 개야. 어말어미도 말 끝에 있는 애니까 끝에 있는 거 하나죠. 앞에 있는 애 하나, 끝에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어말어미도 한 개예요. 그러면 얘는 얘 앞에 있으니까 선 어말어미죠. 선 어말어미. 근데 얘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이따 같이 볼 거예요.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이때는 일단 과거를 나타내는 어시 들어갔죠. 그래서 선 어말어미는 높임도 나타내고요. 시제도 나타내고요. 추측, 공선, 회상. 이게 뭐 공선이냐 회상이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선 어말어미는 이런 거를 순서대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고. 그럼 어말어미는 뭐다? 하나밖에 없어요. 말 끝에 하나만 있는데 얘가 중요해요. 얘가. 왜냐면 계속 활용을 하니까 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말어미는 뭐로 구분이 되냐? 말을 따 이러면서 종결하는 종결어미가 있고요. 끝내는 애. 종결을 안 하는 애. 그냥 비. 아닌 비자죠. 비종결어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결어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쉬워요. 먹었다 이러면 평서형이고요. 먹었니? 라고 하면 의문형이고요. 밥을 먹었구나. 네가 먹었구나. 이러면 감탄형이고요. 먹어라 하면 명령형이고 먹자 하면 청유형이에요. 즉 이 끝에 있는 어말어미가 뭐가 들어가는지 따라서 문장을 종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종결어미가 문장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이걸 서법이라고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말어미는 자기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비종결어미예요. 말을 끝을 안 내요. 비종결어미. 뭐가 있냐면 말을 연결해주는 애가 있고요. 연결해주는 애가 있고 전성,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애가 있어요. 연결해주는 애가 있고 성질만 전환시켜주는 애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보면 다시 쓸게요.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대등적 연결어미는 뭐냐? 문장을 똑같이 대등하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빵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 다가 고로 바뀌면 문장이 안 끝나죠. 문장이 말이 안 끝나요. 그래서 연결어미라고 해가지고 대등적 밥을 먹고 빵을 먹었다. 밥을 먹고 물을 먹었다. 마셨다. 이런 식으로 대등적 연결어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종속적 연결어미는 뭐냐? 이 어간에 들러붙는 애가 종속적인 의미를 가져야 돼요.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밥을 먹고 그 결과 배탈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 종속적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치울게요. 안 되겠네. 발에 자꾸 걸려서. 자, 종속적. 의미상 대등적이냐?
밥을 먹고 빵을 먹었다. 의미가 대등적이냐? 아니면 밥을 먹었는데 탈이 나버렸다. 시계가 늦게 울려서 지각했다. 이런 식으로 종속적 의미냐? 그런 연결어미가 있고요. 보조적 연결어미는 우리 본영언, 보조영언, 아까 그거예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고, 그쵸? 이거는 본영언의 보조영언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러면 전성어미는 뭐냐? 전성어미는 용언의 어미에 어말어미에 비종결하는데 전성을 하는 거죠. 한참 따라가야 되죠. 성질을 바꿔요. 성질을. 원래는 먹다 요런 애인데 관형사형으로 성질만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동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동사인데 관형사형 관형사 형태로 성질하고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품사는 동사인데, 그래서 내가 먹은 밥, 이 은이 붙으면서 밥을 수식하는 관형사 역할을 하는 거죠. 용언의 관형사 형태예요. 관형사형. 그쵸? 그럼 명사형은 뭐냐? 똑같아요. 명사 역할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명사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기가 참 어렵다. 뭐 이가 아파서 밥을 먹기가 참 어렵다. 이 먹기는 조사가 붙었죠. 명대수가 되겠어요. 그럼 명사형인 거예요. 여전히 먹다라는 품사는 동사지만 먹기, 이런 기라는 글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명사형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죠. 부사형은 뭐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라고 했을 때 아름답다에 개라는 어미가 붙어서 개어미, 개라는 어미가 붙어서 피었다를 수식한다. 서술어를 수식하는 건 뭐다? 부사. 서술어를 수식하는 애는 부사다. 그래서 이 개라는 부사형 전성 어미를 받아가지고 문장에서 부사처럼 역할을 한다. 근데 얘가 부사다 아니다? 아니다. 부사형으로 성질을 바꿔줬을 뿐이지 품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다 포인트가 있어요. 강조하는 포인트.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예시가 있어요. 예시, 그 표 밑에 예시. 하시 엇 사옵니까? 이런 단어가 있죠. 하시 엇 사옵니까? 이게 하다라는 말에서 이게 파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긴 말이. 하다에 하는 어간이죠. 하 어간 하나예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비음 미가가 어말 어미 하나예요. 어간 하나, 어말 어미 하나죠. 그럼 중간에 있는 게 다 선어말 어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시는 높임, 엇은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사어는 공손을 나타내는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미는 이렇게 길지만 앞에 이런 식으로 선어말 어미가 있고 어말 어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어간 어미를 공부하면 뭐를 해결할 수 있냐? 우리가 용언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꼬랑지를 어떻게 바꿔서 얘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걸 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고 한번 활용을 볼 텐데요. 여러분이 전성어미를 좀 어렵게 생각해요. 전성어미를 문제 풀 때. 그래서 전성어미는 한번 볼게요. 표는 여러분이 보셔도 되는데 전성어미만 같이 볼게요.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은, 을, 는이 있어서 공부하는 당신, 그래서 공부하다에 는이 붙어서 당신을 수식하죠.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는이 되겠고,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기, 이렇게 표현해요. 음기. 그래서 국어는 공부하기가 쉽다. 공부하다에 기라는 전성어미가 붙어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근데 부사형은 아까 얘기했죠. 개, 아름답게 피었다. 그래서 부사처럼 쓰인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 보시면 이게 은이면 은이고 니은이면 니은이고 하나만 해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 뭐라 써놨어요? 책에? 은,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이거 뭔지 잘 몰랐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꼭 가로로 치냐? 이렇게 은이면 은이고 니은이면 니은이지. 얘네들이 다 어미거든요. 전성 어미예요. 왜 이렇게 해놓냐? 왜냐면 이 은이나 이 니은이나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 똑같은 역할도 똑같고 똑같은 애예요. 그런데 놓이는 위치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요거는 번외인데 여러분 이거 활용하시면 무궁무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이 차이가 나냐? 앞에 리을 받침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으라는 모음이 못 와요. 자,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은이 붙을 수 있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뒤에 활용해서도 나와요. 자, 은이나 니은이나 똑같은 애예요. 다 얘야 얘, 그냥 이렇게 생긴 애. 얘인데 왜 이렇게 형태를 나눠 놓느냐? 리을이나 리을 받침이나 모음 다음에는 은이 못 와요. 으라는 애가 못 와요. 그래서 니은이 들러붙는 거고요. 나머지는 은이 붙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기쁘다라는 게 있어요. 기쁘다. 으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나면 으가 안 와요. 그래서 가서 기쁘은 이렇게 안 붙죠. 기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다, 우리 많이 하죠. 붙다 불다. 바람이 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불은 이렇게 으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활용해 보면 이게 바람이 분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형태가 똑같은데 앞에 어떤 받침이 오냐에 따라서 형태만 바꿔주는 애예요. 똑같은 애인데 역할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리을이나 모음은 워낙 발음하기가 부드러운 애들이라서 으라는 매개 모음이 필요가 없어서 바로 니은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은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냥 리을 받침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애는 으라는 모음 어미가 붙은 애가 안 와. 그냥 니은이나 리을이나 이런 애들이 붙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어렵죠, 개념은. 근데 여러분은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나눠놓을 수 없죠. 그래서 앞에 가로를 치고 이런 식으로, 앞에 가로를 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을도 붙고 리을도 붙는데 언제만 으가 붙어? 리을과 모음 받침 아닐 때, 리을 받침이나 모음 아닐 때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하면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성어미는 받고 용언의 활용을 들어가야겠죠. 용언의 활용. 너무 중요한 용언의 활용. 자, 용언의 활용. 어간어미가 어떻게 바뀌냐? 이거 엄청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책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3번. 용언의 활용.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 이다에 여러 가지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을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고 이로써 시제나 서법 따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서법이 뭐냐면 왼쪽에 써놨어요. 뭐 의문형이냐, 감탄형이냐, 청유형이냐 아까 얘기한 거 그게 서법이에요. 그래서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규칙 활용이 뭐냐? 밑에까지 볼게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자,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간혹 달라진다고 해도 그 현상을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용언을 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자,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문제 안 나오겠죠?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에요. 웃다, 웃으니, 웃어라, 웃고, 웃은, 웃게. 웃이라는 애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 어미가 그대로 들러붙죠. 좋다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좋으니, 좋아서, 좋고, 좋은, 좋게 이렇게 갈라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면 이것도 규칙 활용이다. 근데 규칙 활용인데 형태가 계속 규칙적으로 바뀌는 애들이 또 있어요. 요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자, 이제 칠판을 봐야겠죠? 규칙 활용. 오케이. 규칙적으로 활용을 한대. 알았어. 좋았어. 모든 용언에 규칙적으로 적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리을 탈락과 의 탈락. 리을 탈락, 어간 받침에 리을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 일어나고요. 이 환경에서. 의가 있으면 무조건 이 환경에서 의가 탈락합니다. 이렇게 규칙 활용이에요. 항상 적용이 된다고 해서 규칙적이다 그래서 규칙 활용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리을 탈락은 언제 일어나느냐? 리을이 있어야 되겠죠. 리을이 있어야 탈락을 하지. 어간 받침에 리을이
탈락을 해. 언제? 어미가 니은, 리을, 비읍, 시옷, 오 앞에서. 그쵸? 니은, 리을, 비읍, 시옷, 오. 결국 또 외워야 되겠죠? 노을 보시오, 놀아 보시오. 안 써줘도 되죠? 노을 보시오, 놀아 보시오.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자, 날다, 날다. 어미, 날다에 은이 못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리을 받침 뒤에 의가 안 와요. 그래서 니은이 오면 노을 보시오 앞에서 리을이 탈락. 는이죠. 나는. 그래서 나는이 되고요. 나는이 되고, 그러면 을, 하늘을 날 을 비행기 이렇게 했을 때 의가 안 온다 그랬죠. 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노을 보시에서 리을이 되고, 리을 앞에 리을이 탈락해서 하늘을 날 비행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날 읍시다 아니죠. 읍시다가 아니고 비읍시다가 붙어요. 비읍시다가 붙어요. 이게 어미예요. 그러면 비읍 앞에서 리을이 또 탈락. 그래서 하늘을 납시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쭉 해주는 거예요. 이건 첫 문제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늘을 날 시오. 시옷 앞에서 리을이 탈락. 하늘을 나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늘을 날 오 아니죠. 하늘을 나오. 그가 하늘을 나오. 이렇게 리을 탈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풀다 똑같죠. 베풀다 하나만 해볼게요. 베풀다에 베풀 베풀은 이런 식으로 은이 안 붙어요. 리을 받침 뒤에는. 그래서 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붙으면 노을 보시오 앞에서 또 리을이 탈락. 베푼, 온정을 베푼 사람. 그렇게 되겠죠. 베풀 사람, 베풉니다. 베푸시오, 베푸오. 똑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리을 탈락은. 아시겠죠? 그 다음 의탈락도 있어요. 의탈락. 어간의 의가 언제 탈락해? 모음 어미 앞에서는 항상 탈락해. 항상. 규칙 활용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탈락해요. 바쁘다에 아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의가 탈락해요. 그러면 바빠. 그렇죠? 바빠, 바빠서 바빴다. 다 의가 탈락합니다. 크다도 마찬가지죠. 모음 어미 어가 결합을 하면 의가 탈락을 하죠. 커서 컸다, 컸으니. 아시겠죠? 의가 이런 식으로 탈락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규칙 활용이에요. 리을 탈락은 니은, 리을, 비읍, 시옷, 오 앞에서, 노을, 보시오 앞에서 탈락하고, 의 탈락은 모음 어미 앞에서 항상 일어난다. 이렇게. 이 을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똑같아. 이 을하고 이 리을하고 똑같은데 리을 받침하고 모음 뒤에서 이게 안 나오니까 얘만 오니까 가로를 쳐놓는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여러분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 규칙 활용했죠. 요거는 쉬운 거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요거다. 요거. 오늘 요거 공부하고 가시면 돼요. 불규칙 활용. 용언의 활용 중에 불규칙 활용이 있다. 뭔 소리냐? 규칙 활용, 리을 탈락은 항상 노을 보시 앞에서 일어나요. 의 탈락은 항상 모음 어미 앞에서 일어나요. 근데 불규칙 활용은 뭔 얘기냐? 요런 규칙이 있는데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피곤하게 해요. 어떤 용어는 불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는 이게 적용이 되고 어떤 용어는 적용이 안 돼요. 안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보면 정의를 한번 봐야겠네요. 11페이지에 정의를 한번 읽을게요. 불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이 있는데 이들 중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아까처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 하며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암기해야겠죠?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어간 어미 분리했을 때 어간이 그냥 바뀌어. 활용할 때 이런 애가 있고 어미가 바뀌어, 어간 어미가 다 바뀌어. 요 세 종류가 있어요.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외워야 되죠? 어떻게 외우죠? 사도바우르.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암기를 시키죠. 사도바우르, 사도바우르. 우르사 다방, 다방 우르사. 편하신 대로 암기는 하는 거예요. 일단 사도바우르
아, 사도 바울은 어간이 바뀌는 활용이구나. 불규칙 활용이구나. 어미가 바뀌는 경우 열어 넣으라오.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여불규칙, 러불규칙, 너라불규칙, 오불규칙, 열어 넣으라오.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는 특이하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히읗 불규칙, 히읗 불규칙.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씩 봐야겠죠. 자, 어간이 바뀌는 경우 사도 바우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우르라고 했고 하나씩 들어갈게요. 자, 시옷 불규칙이 있습니다. 시옷 불규칙. 어간 받침의 시옷이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해요. 자,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요. 항상 모음어미 앞에서 일어납니다. 자, 사도 바우르 불규칙은 모음어미 앞에서만 일어나요. 모음어미 앞에서만 어간이 바뀐다. 시옷 불규칙, 시옷 탈락, 모음 앞에서 탈락을 하죠. 집을 짓다. 안 써도 되죠. 지어서, 지은이, 지었다. 시옷이 탈락하죠. 지은이, 지었다. 병이 낫다. 나서, 나은이, 나았다. 그죠? 다 시옷이 탈락해요. 모음어미 앞에서. 근데 문제는 이게 불규칙 활용이지 아닌 게 있는 거죠. 책을 봐요. 그 표에 시옷 불규칙의 주의를 보세요. 시옷 받침을 가지고 있지만 규칙 활용하는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용어들이 또 있어요. 벗다, 벗어, 벗으니, 벗었다. 씻다, 씻어, 씻어서, 씻으니, 씻었다. 이런 식으로 시옷 불규칙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안 탈락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뭐 외울 필요 없죠. 벗어를 벗다 이렇게 발음하면서 없고 씌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불규칙. 어간의 받침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리을로. 이거 지난번 시험에 나왔죠. 지난번 4월 시험에. 짐을 씻다인데 씻다에 어가 붙으면 아무도 짐을 씻어 보아라 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 그래서 짐을 실어서 실으니 실었다. 모음어미 앞에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걸 디귿 불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체중이 라면이 붓다라는 애가 있죠. 붓다. 디귿 받침이에요. 이거를 모음어미 앞에서는 체중이 불어서 불었다. 아무도 굳어서 이렇게 안 하죠. 불어서 불었다. 이게 디귿 불규칙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도 바우르니까 규칙하는 거 하나 볼까요? 주의를 보시면 디귿 불규칙의 주의를 보시면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지만 규칙 활용하는 용어이 또 있겠죠? 불규칙 활용이니까 보시면 묻다가 땅에 묻다인 경우에는 물어라고 안 바뀌죠. 그래서 묻어서 묻으니 디귿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얻다도 얻어서 얻으니 디귿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런 용어도 있다.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비읍 불규칙. 어간이 바뀌는 경우에 이제 사도 바우르의 비읍에 해당하는 거겠죠. 어간 받침의 비읍이 또 모음어미 앞에서 항상 모음어미 앞에서 일어나요. 오나 우로 바뀝니다. 오나 우로 바뀌어요. 색이 곱다에 아가 붙으면요. 이 비읍이 오로 바뀌어요. 그래서 색이 고와서 고왔다 이렇게 바뀝니다. 비읍 불규칙. 고기를 굽다도 마찬가지예요. 구어라는 모음어미가 결합을 하면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죠. 이 경우에는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구웠다. 이런 식으로 이걸 비읍 불규칙이라고 해요. 비읍이 모음어미 앞에서 오나 우로 바뀐다. 고와 도와 구워 이렇게. 그러면 우불규칙은 봐야겠죠. 우불규칙은 쉬워요. 하나밖에 없어요. 푸다. 모음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해요. 음식을 푸다. 펐다. 푸다 펐다. 여기서 어가 붙으면 우가 탈락하고 펐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비읍 불규칙과 우 불규칙의 반대, 규칙 활용하는 용어를 봐야겠죠. 주의를 보시면요. 비읍 불규칙은 고기를 구워서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었죠. 근데 뭐가 굽다, 허리가 굽다 할 때 그 굽다는 구워서라고 안 해요. 굽어서, 구분이 이러면서 비읍 불규칙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규칙 활용은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다. 안 적용될 때도 있다. 우불규칙도 마찬가지죠. 푸다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꾸다는 바꾸어서, 주다는 주어서죠. 졌다 이렇게 안 하죠. 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도 바우르니까 르불규칙 봐야겠죠? 르불규칙. 르불규칙은 뭐냐면 어간의 르가 모음어미 앞에서, 자,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 항상 모음어미 앞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모음어미 앞에서 르가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리을.
자, 이름을 부르어라는 모음어미를 만나면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어서 이름을 불러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시간이 너무 이르다. 너무 아침에 너무 시간이 이르다. 그 시간이 이르다였을 때 이게 이르어라는 모음어미를 만나면 리을 리을로 바뀐다는 거죠. 이르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요렇게 자, 르가 모음어미를 만나면 리을 리을로 바뀌는 게 이름을 부르다 불러 이르다 일렀다 일러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르 불규칙입니다. 아시겠죠? 어간이 바뀌는 거예요. 이르다 이르고죠. 이 어간이 바뀌고요. 곱다 고와서 굽다 구워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 사도 바울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르 불규칙을 한번 볼게요. 예외 주의. 어간 끄듬절이 르지만 규칙 허용하는 용언이 또 있겠죠. 따르다는 따라 따라서 따랐다 의탈락이 되겠고요. 치르다는 같은 르로 르가 있지만 치러서 치렀다 그래서 의탈락이에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간은 사도 바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열어너라오를 해야겠죠? 너무 빡센가요? 수업이? 괜찮아요? 따라갈 만해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렇게 딴소리를 잘 안 해요. 완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힘들든 말든 관여를 안 해요. 저는 진도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품사를 정리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럼 어간은 사도 바울로 됐어요. 어미를 봐야겠죠? 열어너라오였어요. 열어너라오 네 가지 경우. 이거는 어간이 아니라 활용할 때 어미가 바뀌어요. 어간 어미 개념 잡았죠 우리? 어미가 바뀌는 경우예요. 여불규칙은 뭐냐? 하다나 하다가 붙어있는 모든 영어는 뒤에 아라는 어미가 붙으면 이게 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여불규칙. 바뀐 어미 이름 그대로 여불규칙이에요. 공부를 하다 하여서 하였다. 사랑을 하다 사랑하다라고 있죠. 사랑하다 하여서 하였다. 생각하다 하여 하였다. 좋아하다 하여 하였다. 아시겠죠? 하다가 붙어있는 애들은 다 어가 안 붙고요. 여가 돼요. 여. 그래서 여불규칙. 어미가 여로 바뀌는구나. 여불규칙. 그러면 그 다음에 러불규칙. 이 르라는 애가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 건데 복잡하죠. 어간 르 뒤에 어가 러로 바뀌는 애. 이번에는 르를 안 건들고 들러붙는 어미인 어가 러로 바뀌어서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인 거예요. 러 불규칙. 들판이 푸르다 라고 해서 어가 붙으면요. 러가 되죠. 푸르다라는 어가 안 변하고요. 뒤에 있는 어가 러로 바뀌어요. 어미만 바뀌어요. 그래서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이 됩니다. 요거는 색깔과 관련된 애들은 죄다예요. 푸르다, 누르다, 푸르러, 누르러 이런 식으로 색깔과 관련된 애는 죄다 해당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까는 시간이 이르다였죠. 이번에는 도착. 어디에 이르렀다, 이르다. 도착을 나타내는 이르다도 러불규칙이에요. 참 이르다 헷갈려죠. 시간이 일렀다라고 할 때는 르불규칙이라서 리을로 바뀌었고요. 자, 어느 장소에 이르렀다 할 때는 이 이르어가 러로 바뀌는 러불규칙이에요. 의미에 따라 달라요. 형태는 똑같지만 요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 했고 너라오로 해야겠죠? 너라오는 굉장히 쉬워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요. 자, 어미가 바뀌는 경우 너라불규칙. 오다라고 생겨먹은 것들은 다 명령형이 아라어라가 아니고 너라예요. 오아라가 아니고요. 오너라. 들어오다가 아니고요. 들어오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와라가 아니고 나오너라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와라, 들어와라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 이게 근데 학교 문법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다 뒤에는 다 너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너라, 들어오너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문법상으로는 우리가 어서 와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틀린 말. 문법상으로는 오너라, 들어오너라, 이리 오너라 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신기하죠? 일단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맞는 걸 외워야겠죠.
그 다음 오불규칙 하나밖에 없어요. 달다. 달다가 뭐냐면 뭘 이제 달라고 요구하는 그 달다예요. 그래서 뭘 주라고 했을 때 달아라라고 안 하고 그것을 나에게 다오. 너무 옛날 말이죠. 그것을 나에게 다오. 이런 식으로 아라가 아니고 오로 활용한다. 명령형이. 그래서 오불규칙. 이 너라오는 많이 안 나오겠죠. 뭐 단순하고 어렵지 않아요. 오불규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을 했고요. 여러 너라고 했고요. 하나 남았죠?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가 남았어요. 히읗 불규칙 요거 하나입니다. 히읗 불규칙 요거 하나. 자, 히읗 불규칙은 뭐냐? 어간의 받침 히읗이 아나어라는 모음 어미랑 만나면요.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 히읗은 탈락하고요. 이 아나어는 에로 바뀌어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 왜?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어야 되니까 둘 다 일어나야겠죠. 그쵸? 그래서 노랗다라는 예시가 있어요. 노랗다에 아가 결합을 하면요. 아 모음을 결합하면 히읗이 탈락을 하고 이 아는 에로 바뀌어요. 그래서 활용형은 노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퍼렇다 다 돼요. 퍼렇다 파라타의 큰 의미죠. 퍼렇타도 똑같아요. 여기에 어가 결합을 하면요. 이건 사족인데 왜 어떨 땐 아가 결합하고 어떨 땐 어가 결합하는지 헷갈릴 때 있어요. 모음 조화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퍼렇다 어를 만나면 히읗 탈락하고요. 에는 에로 바뀌어요. 그래서 퍼레 요게 표준형입니다. 노래 퍼레 허예 다 돼요. 커다래 커다랗다는 커다라 이렇게 되겠죠. 커다라서나 그러면 히읗 탈락하고 에로 바뀌죠. 그러면 커다래 그가 참 커다래 그 건물이 참 커다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원칙 규칙은 알아도 본인이 이렇게 예시를 눈에 안 익혀놓으면 되게 뜬금없어 보이고 어색해 보이거든요. 항상 자신이 해보고 눈에 익히셔야 돼요. 자, 이렇게 활용을 다 배웠습니다. 활용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해야겠죠? 반복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매번 잊어먹기 때문에. 자, 용언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이 있고 불규칙 활용이 있다. 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변화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규칙 활용이라는 뜻이 뭐냐? 모든 용언에 요거는 해당이 되니까. 그럼 리을 탈락은 언제 일어나요? 노을 보시오, 놀아 보시오. 앞에서 리을이 탈락한다. 그렇죠? 의 탈락은 모음어미 앞에서. 요거 한번 할까요? 하늘을 날 으는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그리고 바람이 분 이렇게 하는 거고 의 탈락은 시험을 치르다가 아니고 치렀다. 의가 탈락하죠.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은 불규칙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얘네들이 맨날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주면 좋은데 불규칙적으로 활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어간이 변화하는 경우, 어미가 변화하는 경우, 어간어미가 모두 변화하는 경우. 어간이 변화하는 경우는 사와도 바우루 5가지인데 이거는 다 언제 일어난다? 모음 어미가 따라올 때 일어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시옷 불규칙은 시옷이 탈락, 집을 짓다 지어서. 디귿 불규칙은 리을로 바뀌어요. 몸이 붓다 불어서.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오나오로 바뀌죠. 고와 구워 구웠다. 우 불규칙은 퍼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푸다가 우가 탈락하죠. 퍼로. 이거 안 나와 문제. 퍼 이렇게 바뀝니다. 르 불규칙은 르가 리을로 바뀐다. 이름을 부르다 불러. 시간이 이르다 일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걸 다 예시를 하나씩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미가 변화하는 경우는 여러 너라오. 변화된 어미 그대로 이름을 따오는 거예요. 하다류 공부하여 좋아하여 생각하여. 러는 누르다 푸르다. 색깔 다 누르러 부르러. 그리고 어디 장소에 이르러 다 되는 거고 너라는 오다류랬죠. 이리 오너라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고 오는 달다 하나 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읗 불규칙만 주의해야 되겠죠. 어간어미가 모두 바뀝니다. 히읗이 아나 어를 만나면 히읗이 탈락하고
에로 바뀐다 그랬어요. 누래, 펄에, 빨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추가로 하나 해주고 싶은 거 있어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어간에 르가 있는 용언의 활용이 여러분 혼자 정리하려면 헷갈려요. 그리고 이거 시키면 하지도 않아 자기들이. 이렇게 3개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해왔어요. 자, 르가 있는 용언의 활용은 3종류다. 규칙 활용에서는 의탈락이 있고요. 불규칙 활용에서는 르 불규칙 있고 러 불규칙이 있다. 아시겠죠? 르 불규칙은 뭐겠어요? 어간만 변하는 경우. 러 불규칙은 어미만 변하는 경우. 이렇게 가겠죠? 이거 정리하세요 본인이. 시험을 치르다는 모음 앞에서 의가 탈락하죠? 그러면 시험을 치렀다. 아예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시험을 치렀다. 손님을 치렀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다. 그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불렀다. 하늘이 푸르다. 러불규칙이죠. 어미만 바뀌어요. 푸르러. 불렀다는 이 르, 어간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하늘이 푸르다는 르까지는 살아있고 이 뒤에 있는 어미만 러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정리됐어요 여러분? 르가 들어있는 용언의 활용 3종류입니다. 의탈락, 르불규칙, 러불규칙. 시험을 치렀다, 이름을 불렀다, 하늘이 푸르렀다. 이렇게 암기를 3개를 해놓으면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문제 하나 풀까요? 문제 푸실 수 있죠? 자, 문제를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기의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비켜드릴게요. 어찌나 학구열이 뭐 높은지 뭐 졸지도 않고 한 명도. 자, 이거 몇 번이죠? 2번 나왔고. 다른 답 있어요? 없어요? 다 통일? 우리 2번 통일? 정답 2번이죠. 잘했어요. 자, 불규칙 용어는 활용형에 따라서 어감만 바뀌는 경우에 있고 사도바우르 그냥 암기하라는 거죠. 사도바우르 어미만 바뀌는 건 빼고 묻는 거 아니니까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거 하나, 히읗 불규칙 요렇게죠. 요렇게. 그럼 요거 골라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여러 개니까 그냥 조금 있는 거 하나 골라요. 일단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여기 자꾸 앞에서부터 하지 마시고 어간 어미 바뀌는 거 하나인데 히읗 없는 거 지워야죠. 히읗 없는 거. 그러면 2번 4번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2번 4번을 봐요. 그러면 어간만 바뀌어야 되는데 활용을 해봐요. 모르겠으면 굽다 구워. 어간이 바뀌었구만. 2번이죠. 푸르다는 활용을 해봐요. 푸르러. 어간 안 바뀌잖아요. 어미만 러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고 이거는 니은이겠죠. 그죠? 여러분 다 잘 풀실 수 있죠? 지금 잠깐 막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기계처럼 찍어서 나와야 돼요. 지금 공부한 거를 자기가 복습을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하고 이런 문제 보면 그래 히읗 아우야 굽다 어간 끝 이런 식으로 1초 2초 몇 초 만에 딱 풀어 제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시간을 세이브하고 이 수업을 굳이 듣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복습하시고 10분 쉬고 마지막 4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